안녕하십니까. 툭불TV 시작합니다. 한때 잊혀진 인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요즘 다시 언론의 포커스를 받고 있습니다. 최근에 국민의힘이 사고지구당을 지정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권은 정지됐지만 지금 아마 그 지역 당협위원장일 텐데요. 노원병은 제외했습니다. 요 관련해서 우리 정치정책부의 이재창 국장님을 모시고 또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예. 자, 40군데 중에 36군데를 이제 그 사고지구당, 예전에 이제 지구당이라고 했는데 당협위원장을 지정을 했습니다. 근데 노원병 이준석 전 대표 뭐 지금 당원권은 정지됐지만 당협위원장을 유지하는 것 같은데 거기를 제외했어요. 이건 어떤 뜻인가요? 굳이 지금 뭐 여권에서 이준석 전 대표 지역에 당협위원장을 임명할 이유가 없는 거죠, 사실은. 왜냐하면 그 노원병이라는 데가 그 국민의힘이 강한 지역도 아닙니다. 강세 지역이 아닌데다 이준석 전 대표만큼 경쟁력을 갖춘 인물도 없어요. 그런 상황에서 굳이 그 이 대표를 배제함으로써 당내 갈등의 요인 빌미를 제공해서 당이 시끄러운 상황을 만들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. 사실은 이건 뭐 그 공천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는 아니고요.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작용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총선이 이제 9개월 한 반 정도 남았는데요. 그러면은 언젠가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죠? 공천을 해야 되잖아요. 예. 내년 4월 10일 총선이잖아요. 예. 그러면 보통 그 빠르면 공천이 뭐 1, 2월 정도에 있고요. 아주 늦어지는 경우에는 심지어 3월에도 3월. 몇 군데는 공천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뭐 9개월 남았지만 굳이 서둘러서 지금 정리를 할 필요는 없고요. 나머지 진짜 빈 곳 36곳은 그 조직 강화 차원에서도 그냥 빈자리로 놔두면 결국은 국민의힘의 지지세가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예. 그런 지역은 이제 서둘러서 해야 되겠지만 사고지구당 발표를 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 한 그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준석 대표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. 만약 공천을 갖고 장난을 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.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공천 받고 싶을 거고 세 번이나 낙선했잖아요. 거기에서. 그래서 이번에는 꼭 한번 그 기대를 자기도 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도 부담을 안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공천을 안 준다면 지난 대선에서 분탕이 많이 있었잖아요, 사실. 대선 때 윤석열 후보하고 뭐 여러 번 부딪혔죠. 사실 갈등을 많이 빚었고요.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징계 사유가 됐고 급기야는 뭐 당원권 1년 정지라는 뭐 중징계까지 이제 이어진 거잖아요. 그렇다고 그래서 뭐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공천을 주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까지는 뭐 연결되지 않는다고 보고요. 아직은 그런 걸 결정할 상황도 아니고 그 좀 더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여권 핵심 입장에서도요. 뭐 감성적으로야 주고 싶지 않겠죠. 뭐 저 그 사사건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뭐 그런 사람을 굳이 공천을 주고 싶겠어요?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미워도 다시 한번 그 이준석 전 대표가 그 뭐 나름대로 청년표를 상당히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 이준석 대표를 내치는 것이 결국 청년표 이탈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. 이런 그런 부정적인 영향 이런 걸 또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뭐 여권 전체적으로는 그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청년표를 말씀하셨는데 지난 20대 대선을 보면 20대 남성 유권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보다 많이 얻은 건 사실입니다. 그런데 그 반대급부로 20대 여성 유권자로부터는
많이 못 받았어요. 근데 그거는 아마 이런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. 예. 그 20대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예. 그 이전 대선에서는요, 대체로 20대에 남녀 구분 없이 60% 이상을 그 지금의 민주당 그 후보가 가져갔어요. 예.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여성표 60% 이상이 이재명 후보를 밀었다라는 건 새로운 얘기는 아니죠. 다만 그 20대 남자 이대남이라고 그러죠. 이대남에서 60% 이상을 그 윤석열 후보가 득표했다면 그건 굉장히 큰 변화고요. 그리고 그런 이대남을 끌어들이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역할이 뭐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분석이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어느 정도 맞는 말씀입니다. 맞는 말씀인데 작년 대선 있기 전에 그 대선 전국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그런 일부에서 말하는 그런 분탕질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봤던 강신옥 변호사라든가 김소연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준석 전 대표의 그런 여러 가지 행태, 예를 들면 뭐 아직 그 재판 중이지만 성상납 의혹이라든가 또는 뭐 접대, 여러 가지 접대 의혹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구태 정치의 나쁜 면을 많이 받았다.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는 청년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청년 호소인의 정치다. 이렇게 뭐 폄하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.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20대 청년 중에서도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그 지지나 어떤 이 정서가 같을 수 있는가, 그런 것은 국민의힘에서도 한번 분석하고 판단해 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. 예. 그분들이 예.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그 평가를 그런 식으로 뭐 할 수도 있죠. 누구나 그 평가하고 생각하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자유니까요. 근데 예.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예. 그 이준석 전 대표의 20대에 대한 영향력 뭐 이런 게 많이 떨어졌을 수도 있죠. 그렇지만 그 여전히 그의 청년 소통 능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요. 그리고 20대가 이준석 전 대표를 뭐 좋아하고 했던 거는 그런 감성적인 그 소통 능력 때문이죠. 자기들과 말이 통한다는 그런 관점이 많이 작용한 거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이준석 전 대표가 확정되지도 않은 그런 뭐 성상납 의혹 이런 것 때문에 그 20대들이 다 돌아설 거다. 그거는 좀 뭐 과도한 오버된 해석이다. 과장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. 예. 뭐 옛날보다는 영향력이 떨어졌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의 그런 청년 소통 능력 그리고 감성적인 터치 이런 부분은 역시 여권에서는 뭐 그 정도 따라갈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준석의 그런 역할이 있다면 그런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지금 국힘에는 없나요? 여권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를 그 대신할 만한 그런 인물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를 내치고 싶다면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그 그야말로 대안이 이제 뭐 인물로서의 대안도 있겠고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어젠다로서의 대안도 있을까? 청년들한테는 정책적인 측면이 많이 안 먹힙니다. 먹히는 사안이 좀 있긴 해요. 예. 특히 이제 이대남에 먹히는 게 그 여성가족부 폐지 아니면 병역 문제 이런 건 좀 먹힌다고 봐요. 20대 여성에 비해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. 예를 들어서 그 정부나 여권에서 추진하는 각종 20대 정책이 그 표로 연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요. 아마 돈을 준다고 그러면 20대는 돈을 먹고 찍지는 않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. 그거는 20대는 굉장히 실용적이고요. 자기들과 소통이 될 때는 지지하지만 소통이 안 되면요. 정책적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로 연결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. 그 노원병에 상대되는 지금 현역 의원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잖아요. 이분이 보니까 거기서 재선을 했더라고요. 그런데 20대에서 또 이준석 대표가 바른미래당 후보로 대결을 했는데 그때는 30%포인트 이렇게 격차가 컸어요. 예. 그러다가 21대에서도 졌지만 그때는 53대 44로 한 10%포인트 졌고요. 예. 그러니까 저쪽
후보도 만만치 않거든요, 사실은. 그러면 우리가 농원병에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가 공천 받으면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, 사실은. 그 쉽지 않습니다. 예. 노원병은 예. 그 원래 예. 민주당이 강세 지역이에요. 맞아요, 그 맞아요. 강북에 그 노원, 그다음에 이제 강북, 뭐 도봉, 그다음에 성북 이쪽에 뭐 거의 지금 의원들이 다 저 민주당 아닙니까? 그쪽에서 재선 3선씩 다 하고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그만큼 그 약세 지역이에요. 국민의힘 쪽에서는. 예. 그런 약세 지역에 한번 도전해 보겠다는 거잖아요. 이제 그 격차를 10% 정도로 이제 많이 줄였고, 예. 그리고 이제 해볼 만하다는 거고, 그다음에 지난번 그 구청장 선거에서도 그 국민의힘이 상당히 선전했잖아요. 그러니까 근데 또 좋죠. 예, 풍토가 이제 예. 풍토가 옛날하고는 좀 많이 바뀌었고, 그리고 예. 그 서울 선거는 예. 바람 선거입니다. 예. 민주당 바람이 불면 그 국민의힘이 거의 전멸하고요. 국민의힘 바람이 불면 상당히 선전할 수 있어요. 예.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이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악재가 많지 않습니까? 예.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든지 돈봉투 의혹이라든지 김남국 코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협박죄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뭐 예.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그냥 올인하는 것도 결국 그런 악재를 덮고 그걸 이슈화해서 총선에 좀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취지잖아요. 예,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출마를 하면 해볼 만한 해볼 선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고요. 물론 여전히 뭐 민주당 바람이 분다면 어려울 거고요. 다만 이제 그런 변화된 그런 바람이 분다면 뭐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우리 이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천을 줄 것 같아요, 안 줄 것 같아요? 저는 개인적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줘야 된다. 그렇지만 그거는 뭐 장담 못하죠. 그리고 저 여권 핵심도 그 마음속으로는 주고 싶지 않겠죠? 솔직히 여권의 그 실질 당 대표는 대통령이에요, 사실. 하지만 대통령은 공천에 관여를 할 수 없고 선거에 관여할 수 없게 돼 있지만 공천을 할 때 여권 그 공천위원회에서 공천심사위가 구성되지 않겠습니까? 네. 거기서 한번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겠죠, 그죠?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호불호가 분명한 성격인데 제가 알기로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 이준석 전 대표를 공천하는데 찬성할까? 그렇죠. 그거에 대해서 누가 뭐 확답을 하겠습니까? 맞습니다. 여기서 뭐 점쟁이 아닌 이상 예. 그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사람은 없는 거고요. 예.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대통령은 공천 주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렇지만 그 정치적 파장이나 이런 거를 생각 안 할 수 없는 거죠.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대통령도 정치인이 된 거잖아요. 대통령은 정치 리더니까. 예. 그리고 뭐 꽤 이제 정치를 배웠다면 그리고 이제 학습 능력이 뛰어난 그런 윤 대통령이라면 정치에 대해서 많이 이해했을 것 같아요. 그냥 내가 싫어서 내치는 것이 과연 정치에 도움이 되는지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 뭐 그런 관점에서 그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. 그래 뭐 오늘도 보면 하태경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은 미워도 공천 줘야 된다. 이준석과 같이 가야 된다.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그리고 또 반대편에 뭐 그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는 질질질 끌다가 마지막에 이제 공천 안 줘서 신당도 못 만들게 하고 뭐 곤바오 만들 거다.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냥 그 마음은 있지만 아직 본인 스스로도 확정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엔 뭐 고민을 하겠죠. 만약 공천을 못 받으면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이 얘기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러면은 뭐 신당을 창당한다든가 또는 무소속으로 나간다든가 또는 뭐 요즘 저 3지대의 그 금태섭 전 의원의 그 창당 소식도 지금 있잖아요. 이런 걸 보면 그런 세력과 이렇게 합류할 가능성은 좀 있을까요? 만약에 이건 뭐 가정입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뭐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좀 없는 것 같고요. 이제 왜냐면 이게 전제를 전제에서 지금 하는 얘기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공천을 배제한다는 거, 공천을 못 받는다는 게 이제 전제가 돼야 되는 그런 얘기고요. 그런데
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여권에서 굳이 서둘러서 공천 배제하고 이럴 이유는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거의 아마 연말 올 연말 연초까지 이준석 대표의 거취는 뭐 정해지지 않을 것 같아요. 시간을 최대한 끌겠다. 그런 말씀이죠? 끌고 갈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겠죠. 예. 상황을 볼 것 같은데 예. 그렇다고 해서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는 못할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. 예. 그 이준석 전 대표가 공천을 만약에 못 받는 경우에 대구에서 출마할 거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. 거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요? 글쎄요. 왜냐면 대구, 경북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고갱이의 핵심 지지층이 많은데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권에서 일반적으로 갖는 생각일 거고요. 예. 그리고 뭐 그 대구 쪽에 가서도 많이 털을 닦았어요. 사실은 그 대구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인데요. 뭐 저런 젊은 친구 그 어찌 보면 보수 세력의 뭐 업그레이드에 도움을 준 그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측면에서 대구 시민들이 저런 선수는 좀 키워주자라고 하면 또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봐요.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뭐 과연 이제 여권의 생각대로 될지 아니면 이 전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가만 안 있겠다 해서 이제 본인이 움직인 그런 상황에서 뭐 저 여론이 그쪽으로 따라갈지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. 예. 아무튼 이준석 전 대표라는 인물이 국민의힘의 총선 가도에 어떤 변수가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. 예. 그렇죠. 그게 이제 그 변수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국민의힘이 앞으로 이제 선거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총선 전국으로 갈 텐데 체제도 그쪽으로 가겠죠. 하여튼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이 국장님 고맙습니다. 예.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. 자, 오늘은 이준석 전 대표가 오랜만에 언론에 관심을 받으면서 그가 다음 총선에 과연 국민의힘의 후보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갖고 한번 이재창 부장님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. 앞으로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도 더 활발해질 거고 또 국민의힘이 그를 바라보는 시각도 변할지 안 변할지 지켜볼 겁니다. 오늘 투폴TV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